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제가 출입하는 정당이기도 해가지고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난 게 없는데 어쨌든 선고 소청을 7개 정도 걸기로 했어요. 기존에 이제 6개에다가 충북까지 합쳐서 7개 했는데 초반부터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좀 이제 거친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들어봅시다. 심각하게 보고 있죠. 그 우리 당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더 해. 저도 왜 나는 근데 의총하면은 왜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방송 나오면은 간다고 나가고 나오면은 다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네, 무슨 일 받으려고. 있었는지. 그럼 나도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게 전략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사실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그냥 안에서 왜냐면 보면 안에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이게 저는 끝까지 갔었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그 의총한다 그랬을 때 하나만 하겠구나. 그렇죠. 왜냐 11시에 본회의 한다고 그치. 야 본회의 갑시다. 그럼 헤어질 줄 알았어. 근데 오늘 한다고 하니까 이게 2시부터 하면 시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아무 결론을 못 내린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뭐 선거 무효 소청과 관련해서도 그냥 당대표가 하겠다는 7개 하는 거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적어도 의원총회에서 이거 선거 소청 안 받아들여지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 지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얘기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또 하나는 거치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거치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그게 다 성숙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최근에 그 올림픽공원 사태 좀 지나면 2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우리 당대표 거취를 놓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런 정도의 합의라도 좀 만들어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별로 전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 그냥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견만 수렴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투표를 해갖고 우리가 2달 뒤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점식 원내대표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장동혁 체제에 굉장히 부정적인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점식 그 원내 대표와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이 국민의힘의 기득권들은 아직 본인들의 당권 그리고 공천권을 보장해 주면서도 총선에서 조금 개혁적으로 해서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 말 들어보니까 지금 서류조수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한번 잘해볼게 공천도 주고 내가 기득권도 유지해주고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이제 서류조수 받고 있기 때문에 서류조수 받고 면접 보고 나름대로 결정하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안이 없어서 저는 이대로 쭉 가는 거지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장동혁에 대한 이제 기대는 끝났다. 이제 효용 가치는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며칠 전에 저도 당권파 의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그 굉장히 울분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물 수 있냐 장동혁은 물러나야 된다 울분을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인 정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말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거 소청 들어가면은 기각될 걸로 보시죠. 당연하죠. 네, 선거 소청이 기각되면 선거 무효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법원 단심하면 6개월인데 대법원에서 6개월 안에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빨리 결론을 내면 또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 6개월은 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한 장동혁은 끝났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되게 훌륭하게 방어를 해냈어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앞에 식사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맨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단식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와갖고 올림픽공원 사태를 이용하기도 했고 저는 그 6개월 뒤에는 또 다른 묘수를 찾아내서 그 생명연장의 꿈을 이룰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타를 빨리 못 찾은 거에 대한 후과를 다시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장동혁 대표를 저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비교적 예측 잘한다 그랬잖아요. 지난해 연말쯤에 뭐 2월이면 국민의힘 비대위 들어선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6.3 지방선거 끝나고서도 어쩌면 장동혁 대표가 자리 지키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6.3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예상과 달리 우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투표용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장동혁 대표가 연명하게 된 건데 저도 6.3 지방선거 패배하면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제가 아까 줄타기 잘한다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줄 잘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좋아. 제일 장기간 걸려서 한다고 하면 아까 60일에 뭐 저 180일인가요? 네네네. 그거 한다고 해봤자 10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럼 10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냐? 장동혁 대표. 그 상황에서 뭔가 뭐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본인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는 다음 2028년 총선에서의 장동혁 대표의 뭐 3선 가능성 그것도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결국엔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2028년 이맘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2개월 후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그때 장동혁 대표한테 줄 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가 국민의힘한테 조금 무서운 거냐면 이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 일종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국민의힘 당원의 10% 정도는 장동혁 대표가 나중에 대표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도 어쩌면 좀 좌표 있을 수도 찍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 10에서 15야. 그러면 좌표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내 선거를 한다거나 뭐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는 장동혁과 일종의 좋은 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닿느냐에 대한 그런 숙제도 사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실기 완전 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딱 끝났을 때 그 선거 숫자가 14대 뭐 4 이렇게 나왔을 때 14대가 아니고 12대 4 나왔을 때든 그 타이밍 아니면 못 물러나게 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선 때보다도 지금 명분이 약해요, 사퇴시킬.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선관위 문제 터져 있죠. 또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보다 지지율이 높은 당의 대표를 어떻게 날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또 혈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점점 뭐 아까 시간 문제라 그랬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월 이걸 기다릴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10개월이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장동혁 당대표가 또 어떤 묘수를 꺼내들지 모르죠. 다시 단색을 할 수도 있고 필리버스터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슈에 또 편승을 해갖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이다라고 우리가 발언하게 된 것 자체가 장동혁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보인 거다. 그래서 절대 종신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 참전을 안 하려고 했대요. 네, 거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당내 개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해 당사. 네, 본인이 거기에 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라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안 끼어들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 시장이 말이 영향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쉬운 길로 가느냐 어려운 길로 가느냐. 근데 쉬운 길이라는 거는 당권파 기득권하고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공천권 보장해주고 너희들 나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라. 그럼 그 계획은 뭐냐? 그래도 뭔가 혁신적인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대리인이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것이 좀 결정이 되면 장동혁 대표 사퇴시키고 비대위로 가고 그 사람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가 혁신 비대위원장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혁신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세훈을 그 대권 주자로 세우는 거야.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고 그때 한동훈 의원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획선에서 지금 오세훈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사실 복당 천천히 하겠다 급할 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한동훈 의원도 갑자기 또 이제 복당 나 해야 된다 뭐 내가 전략 자산인데 왜 나를 아껴두냐 이런 식으로 메시지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선거 지금 소청이랑 소송이 없었다고 하면은 한 3,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도전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개월이 보장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임기를 다 맞추게 되는 거라서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꼭 우리가 실각을 시켜야 되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또 선거랑 또 얼마 남지 않게 되고 이렇게 복잡한 셈법이 되면 자신이 어떤 시류에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셈법도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 임기가 아마 내년 7월 정도까지 그렇죠. 알고 내년 있거든요. 8월 말이 8월 그 원래대로라면은 네. 그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출마를 다시 하려고 할 수도 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1년 10개월 정도가 총선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도 아직도 의원들에게는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정점식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꽉 채우면 정점식 원내대표보다 임기가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가 채우면 그 다음에 총선 준비를 그 장동혁 대표 뭘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되면 장동혁 대표 연임의 아마 프레이즈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가지고 나올 것이고 뭐 그런 그 다음에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총선 준비에서 굉장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노선으로는 국민의힘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했잖아요. 저는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확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당대표 재도전하면서 자 우리 똘똘 뭉쳐갖고 내 노선으로 총선 치릅시다 하면은 야 알아서 잘하세요 이렇게 외면할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과 관련해갖고 요새 뭐 조금 서두른다? 그게 전 뭐 서두른다는 게 어느 거를 서두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막 계속 밖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박정훈 의원이 비슷한 힌트를 준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후면은 뭐 그래도 좀 목당이 좀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한동훈 의원을 포함한 보수 개편 아니면 뭐 총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녹록지 않게 그렇죠.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방선거 때 장동혁 호가 혹시 꽤 선전할까봐 못 밀어낸 게 아니었잖아요, 사실.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 그 지지층이 좀 이게 생태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지지층이 장동혁 나가라라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뭐 최고위원을 뭐 사퇴하니 자꾸 그런 우회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문율적으로 이렇게 당내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나가야죠. 이렇게 모든 사방에서 욕을 하면.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되는 건데 지금 만약 10개월을 기다리고 몇 개월 기다려도 이게 될까 싶고 지금 사실 선관위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이제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멘텀을 다 죽이고 있어요. 딱 그렇지. 기적적으로 당선이 맞아요. 돼서 아니 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우시장도 완전 더 지금 피해자네요. 대권으로 이렇게 맞아. 완전 올라가야 그게- 되는데 지금 다 망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그 아니 말 끝나고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연명 치료를 하는데 이 대선 주자 둘을 계속 죽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대운론. 장동혁의 운은 끝나지가 않는다. 뭐만 하면 뭐 동아줄 내려오니까 그때 가면 또 뭐 내려온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성필님 네. 운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죠. 실력이죠. 정말로 실력이죠. 운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운을 따라 넘을 사람이 난 저는 운도 실력이다. 운도 실력이 덕장 나보다- 용장보다 가장 운장. 제일 좋은 건 운장이고 그리고 운을 살려갖고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너무 장동혁을 무가치하다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의 생존 능력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고 저는 10개월 안에 또 뭔가 다른 모먼트가 올 것이고 그때도 다 끝났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장동혁 당대표가 계속 드리블을 하는 모습을 봐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임기 채운다 못 채운다 한번 얘기 한번 저는 해볼까요? 채울 것 같아요. 나는 못 채운다.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운다. 아 저도 요새 같으면 그쵸. 채울 것 같아요. 그쵸. 채울 것 같아. 연임은 그래서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또 당협위원장들 이분들이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당원 배가 운동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10% 15% 제가 아까 10%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뭐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다수야. 그런 분들이 그래. 장동혁 대표의 그 어떤 먹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1인 1표 반대하시는 건가요? 영양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빨리 그 당원 배가 운동을 해갖고 네.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배가 있는데 잘못했고 더 늘어나면 이소경 평론가는 채운다 못 채운다? 채운다. 채운다. 잘하면 채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